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mRNA 백신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백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적용한 것이 mRNA 백신인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용화를 주저해왔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긴급 승인 이 과정을 통해서 상용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 왔고 mRNA 백신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mRNA 백신의 첨가물이 있죠. 이것은 어떤 게 있고 안전성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백신은 인체가 가진 면역력을 이용해 항원에 대해 면역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항원이란 외부에서 체내에 들어온 병원체나 이물질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백신은 주로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구분합니다. 생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병원체를 배양해 독성을 없애거나 아주 미약하게 만든 그런 백신으로 제조 비용이 싸고 면역 효과가 좋고 안전성은 낮은 편입니다. 사멸한 백신으로는 충분한 면역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며 볼거리, 홍역, 장티푸스 백신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종종 선호됩니다. 백신으로서 접종되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병원성을 갖지 않지만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등이 접종하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냉장고 사용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백신은 백신을 제조할 때 포르말린 등의 약품이나 열로 미생물을 죽여 병원성을 없애고 항원 특성은 그대로 유지해서 만든 그런 백신입니다.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은 작지만 생산비가 많이 들고 면역 지속 기간이 생백신보다 짧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생백신보다 면역 제공 능력이 떨어지므로 지속적인 면역을 얻으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독감, 소아마비, 광견병 이런 것들이 사백신의 이용 대상입니다. 백신에서 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고 오늘날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백신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mRNA 백신은 감염성이 없고 돌연변이 유발에 잠재적 위험이 없습니다. 때때로 mRNA 백신이 DNA 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짓 뉴스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DNA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mRNA가 이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해서 핵 바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본질적으로 mRNA가 DNA 변이를 유발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DNA의 암호를 mRNA가 복제하고 mRNA는 핵막을 벗어나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mRNA 백신의 기본 전제인데 몸의 백신으로 주입된 mRNA 염기가 DNA에 영향을 주는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mRNA 백신은 비감염성이고 체내에 주입된 mRNA는 정상적인 세포 과정으로 분해가 됩니다. 또한 mRNA 백신은 높은 수율로 시험관 내 전사 반응으로 신속하고 확장 가능한 제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막에 파묻혀 있는 수용체인 ACE2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세포 표면에는 ACE2 단백질 수가 감소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공통적으로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합성하는 핵산 암호를 파악해
그 암호로 되어 있는 mRNA를 합성해 주입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과 맞는 게 여기 ACE2 수용체입니다. 그럼 이게 딱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정상적인 세포 안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에 있는 ACE2 단백질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이러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RNA를 풀어놔가지고 이렇게 막 복제를 해내는 거죠. 바이러스를 복제해서 결국은 이제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증식된 바이러스가 빠져나가면서 원래 이 정상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mRNA 백신으로 만들어진 유사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해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이후에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 감염이 일어나면 이미 학습된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해 공격함으로써 면역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ACE2 단백질을 합성하는 mRNA를 주입해 세포막에 파묻히지 않은 ACE2를 합성하게 만들면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와 결합함으로써 한 1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 이런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셀지에 2020년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또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몸에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을 세포에 침투하는 통로인 것으로 잘못 알고 결합하는 바람에 실제 숙주세포에 결합해 복제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ACE2 단백질 이것은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이거든요. 변이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항체입니다. 항원으로서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이 이렇게 항체하고 맞아떨어지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변이가 생겨서 항원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뭐 그런 게 좀 생기겠죠. 그렇게 생기면은 원래 기존의 항체 이거하고는 결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을 못하면은 백신이나 치료제에서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이러스 외부에 나온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변이 전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맞게 만들어진 항체가 변이되어 새로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mRNA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비활성 성분으로 KCl, 이것은 염화칼륨이죠. 그 다음에 KH2PO4, NaCl 이런 게 들어있고요. K2HPO4, EH2 이렇게 되는데 이 EH2라고 하는 것은 결정수를 뜻합니다. 자당이 들어있는데 자당은 이제 설탕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ALC0259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계면 활성제고요. 근데 티메로살, HCHO,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나마 안심은 됩니다. FDA에서 승인한 화이자의 코로나19 mRNA 백신의 첨가제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티메로살이라고 하는 것은 순화물이고요. 폼알데하이드 자체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신경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LNP 이것은 지질 나노 입자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새로운 개념의 mRNA 백신이 등장해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다 보니까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않았다는 면에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는 다른 나라 접종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접종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국내의 많은 언론에서는 일본은 인구수를 넘는 백신을 확보했다는데 도대체 한국 방역당국에서는 확보 중이란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이렇게 방역당국을 질타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질타가 머쓱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의견을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조사를 통해서 영상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